2027년 그 이후가 좀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3, 4년 정도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이 가장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도 좀 있는 거고요. 제가 어디서 찾아보니까 작가님 계좌의 절반을 담은 주식이 있다고요?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 중심으로 2021년부터 투자를 좀 저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양극재 중심. 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또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들을 봤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포스코 그룹들을 한번 또 볼까요? 최근 들어서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또 몰려있는 곳들이 포스코 그룹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2025년보다 2026년, 2027년 그 이후가 좀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리튬의 본격적인 생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한 1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주회사잖아요.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는 철강으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PER 12배,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 철강 회사인 포스코, 그리고 리튬 회사인 포스코 아르헨티나, 그리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이름이 되게 좀 길어요. 그래서 한 82%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상장사로 퓨처엠, 인터내셔널, DX 이런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주 회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의 사업 부문별 그런 영업이익을 보면 2023년 보면 파란색이 철강이에요. 철강이 한 3분의 2 정도 섹터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철강의 비중이 이제 2025년 들어서면서 비중이 조금 낮아지는 대신 그린 인프라, 그린 머티리얼즈 이 그린 머티리얼즈가 아무래도 리튬 이런 섹터겠죠. 그래서 그런 비중들이 이제 점점 커져가는, 그러니까 기존의 철강 중심의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소재나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한 3, 4년 후부터의 모습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들의 어떤 실적 예측치 산출 내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 보시면 이 철강 회사와 2차 전지 그 소재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를 엇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74만 원인데요. 그 어떤 근거를 볼 때 철강과 2차 전지의 비중을 5대5 정도 이렇게 보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회사들의 어떤 비중도 반영을 하지만요. 여기도 보시면 철강과 리튬 사업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목표 주가 74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3분의 2 정도의 철강 산업은 점점 비중이, 그러니까 철강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는 게 아니라 리튬 사업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비중이 한 5대5 정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의 비중을 조금 낮춰놨지만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을 상당히 높여놓으면서 전반적으로 그 철강의 비중은 갈수록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목표 주가는 비슷비슷해요. 75만 원, 7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철강보다는 철강 이외의 기업으로 갈수록 변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 철강의 비중들이 높아 있죠. 그래서 포스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 이 대부분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많이 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올해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에 62조를 2차 전지 관련해서 매출을 일으키겠다. 여기 보면 이제 양극재, 음극재도 있지만 리튬도 상당 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면서 원자재 기업으로서 어떤 근간을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포스코 홀딩스가 직접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요건 이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을 가져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는 거고요. 기존에는 300, 1000톤 정도를 생산할 거다라고 했는데 올해 123톤 정도를 더 늘려서 이 정도까지 2030년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기존 대비해서 한 40% 정도 더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라고 공격적으로. 양극재 같은 경우도 610, 1000톤에서 1000톤이죠. 그렇게까지 크게 올리겠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그 매출액이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2023년에 5조 원대 조금 넘는 건데 이 62조니까 네. 한 9년 사이에 한 10배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포스코 홀딩스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030년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2차 전지 산업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준공 날짜들을 보면요, 2024년, 2025년 이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리튬, 니켈 관련해서 이런 공장들이 이제 준공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23년이니까요.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들이 좀 더 잡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수산화 리튬 우리가 생산량인데요. 2023년 거의 크게 비중이 없다가 2030년이면 지금 대비해서 한 30배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2025년에 영업이익이 7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2030년에 이 리튬만 가지고 영업이익이 7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에 우리가 이 7조 중에 한 1조 4천억 정도는 리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5년이네요. 그런데 이제 2025년보다 한 5년 더 지나면 한 5배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이제 또 이 리튬의 어떤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리튬의 어떤 실적을 포스코 홀딩스에서 반영하는 게 미미한데 한 2025년 되면 이제 좀 늘어나고 2030년 되면 더 커지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장기적인 어떤 비중들을 보면 앞서 언급했던 거랑 비슷해요. 리튬 같은 경우도 2024년 대비해서 한 2030년 한 10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요. 우리가 내년 이후로 한번 지속적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 개선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회사죠. 우리가 보면 PER이 에코프로비엠이랑 비슷해요. 원래는 에코프로비엠이 먼저 치고 나갔다가 이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달부터 또 뜨겁게 시장을 달궜잖아요. 네. 매출액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매출액은 조금 더 크죠. 그렇지만 이제 당기순이익 보면 비슷해요. 7,300억 정도로. 그 이유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특히 그 계열사들이 가져오는 그 원재료의 단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 매출액은 조금 적은데 당기순이익은 높이 보는.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포스코 퓨처엠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PER은 역시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비슷하게 좀 높은데 이건 이제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추이 보면 양극재 비중이 굉장히 크죠. 원래는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 중심의 회사였는데 양극재를 생산을 하면서 이 양극재도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2022년에서 2023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올해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장성이 당분간은 보여지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세를 그동안 끌고 오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이제 그 내재화율인데요. 보면 전구체가 이제 그 양극재 전 단계 그 물질이잖아요. 여기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2027년에 내재화율이 한 43%.
그리고 에코프로 쪽이 한 33%, 그리고 LG화학이 21%, LNF가 한 1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같은 매출액이더라도 상대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LNF가 거의 내재화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재미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뒤늦게나마 이제 각종 그 합자 회사를 통해서 내재화율을 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LNF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도 LNF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그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생산 능력,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적인 2030년까지의 어떤 모습들, 로드맵들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이 로드맵들이 이 증권사 리포트 등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2023년에 155 정도의 그런 생산 능력인데, 2030년이면 1000, 단위는 1000톤이고요. 그래서 이게 한 8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 실적까지만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 나왔는데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5년보다도 이렇게 한 2배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구체 같은 경우도 계속 성장을 하고요. 음극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2030년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요. 예, 그런 모습들. 한 3, 4년 정도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여줬던 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보면 양극재 중심의 어떤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는 기존에는 이제 음극재 회사로 불렸었는데 이제는 양극재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고 2023년보다 2025년의 실적이 양극재 기준으로 한 4배 정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 그래서 2025년까지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다른 그 메리츠의 자료인데 여기서도 보면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2030년까지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는 또 언제부터 또 주가 또 크게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당분간은 이 변동성에 좀 장세를 보일 가능성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7월 달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지금 가장 많이 몰려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서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힘을 응축했다가 한 3분기나 4분기 들어서면서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이제 9월 말 실적을 한 10월 말이나 뭐 11월 초 정도 하잖아요. 그 실적을 체크해 가면서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분간은 좀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좀 현재 주가 정도를 좀 유지해 가면서 어느 정도 좀 힘을 응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신용 어떤 물량도 좀 줄어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4분기 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조금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갈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시장의 주도주 싸움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거래량 쏠림도 조금 완화되고 이러면 지금 보여준 뭐 아주 급격한 어떤 급등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양극재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들하고 포스코 그룹들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 시가총액이 좀 작아가지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뭐 LNF에 비해서는 좀 소규모거든요. 대신 이제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한동안 좀 거래량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은 포스코 그리고 에코프로 쪽에서 조금 치이면서 좀 관심을 좀 덜 받는, 그래서 PER도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그런 측면은 있는데 물론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양극재 기업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LNF 이야기를 좀 강조를 강조한다는 거는 좋게 본다는 건가요? 뭐 저는 네. 괜찮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위를 확 낮추셔서 추천 좋게 괜찮게. 제가 하는 회사 일이 또 있어서. 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지금 상황이. 이보다 좋은 시그널 멘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보다 나쁠 수 없다는 건 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가장 최악이다. 그리고 3분기까지는 최악이다. 진짜요? 요즘 주가가 어떻게 됐길래?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극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이 가장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도 좀 있는 거고요. 우리가 LNF의 실적 예측치를 보면 올해 꺾여요. 그러니까 다른 양극재 기업 중에 이렇게 꺾이는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LNF만 이렇게 꺾여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비싸게 많이 이 원자재를 사놔가지고, 그리고 수직 계열화도 아직은 좀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자재 가격 비싼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올해는 굉장히 불운한 한 해를 겪었고, 다른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소외되는. 그래서 2025년 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만 보면 올해 대비해서 4배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PER은 13배예요. 그러면 아까 앞서 우리 봤던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에 비해서는 PER도 낮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최악의 지금의 상황을 지나간다면 한 2년 후를 내다본다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역발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면 매출액은 늘었는데 계속 영업이익률이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영업이익이 404억이었는데 그것도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2분기에는 30억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원인이 이제 비싸게 사둔 리튬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리튬 가격 하락만 없었으면 뭐 5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비싸게도 사둔 그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 4분기 또 해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된 판매처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3분기에도 좀 생산량을 좀 축소할 그럴 개연성들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올해는 주겠지만 올해가 지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어떤 리포트 낸 건데요. 여기서도 보면 올해 실적이 확 꺾이잖아요. 그렇지만 앞서 봤던 네이버 증권 예측치랑 비슷하게 올해만 지나면 당장 내년도의 실적이 올해보다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갖고요. LNF. 네. 작가님 말씀 믿고 한 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시를 했는데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에코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이나 다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다 아니다, 우리는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LNF는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검토 중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코스피 200에서 빠질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시기를 잘 만나면. 지금은 코스닥 상장사 중에 시가총액 순위 4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도 상당히 비중이 많고요. 5% 이상. 전체 물량 중에 5% 이상이 공매도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찌됐든 해소가 되면 사실 공매도에서 자유로운 양극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 공시가 나오면 주가에 훈풍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3분기 내에는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3분기에 대구에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3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양극재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2026년까지 40만 톤 이상으로 양극재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겠다. 아까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 2026년에 48만 톤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엇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기존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규 해외 고객과의 계약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어떤 이벤트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앞으로 하반기에, 그러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든 장기 계약을 하든 그 다음에 생산량이 늘어나든 다 호재적인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특히 저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양극재 기업 중에 유일하게 공매도에서 자유로운 기업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의 PER 비중은 낮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한다면 지금 당장보다도 한 1년 후를 내다본다면 나쁘지 않지 않겠냐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이 LNF의 단점은 LG 그 에너지 솔루션에 너무 많은 양을 매출이 쏠려 있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당 부분이 이제 테슬라의 또 매출로 발생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 어떤 쏠림 현상을 좀 완화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좀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최악의 시점을 지나가는 중이다. 악재의 터널을 지나면 그 중에 기다리던 뭐 하나만 터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에 원래 작년에 미국 기업과 조인트 벤처 전구체 기업을 만들려고, 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산자부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공장 건설이 허가가 난다면 이런 부분들도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씩 뭐 공시가 나온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LNF와 테슬라를 떼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직접 납품하는 그런 물량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게 2024년, 2025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 테슬라에 납품하는 게 한 4배 정도 늘어나고요. 올해 대비해서 2025년은 한 9배 정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앞서 언급했던 실적 개선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근거 없이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실적 개선 부분들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최악의 상황을 좀 즐겨볼 필요도 있겠다. 우리가 2023년 대비해서 2025년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들, 이 빨간색이 테슬라, 요 분홍색이 테슬라거든요. 거의 미미했는데 이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들도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있을 때 연관주로서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을 보면 우리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됐던 부분들이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상당 부분 집중되고요.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좀 매출처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좀 매출액도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도 다른 양극재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LNF의 연간 생산 캐파도 보시면 에코프로비엠과 비슷해요. 미국과 유럽에서의 어떤 생산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LNF도 좀 스텝 바이 스텝 조금 늦지만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앞서 언급했듯이 대구 공장, 새로 짓고 있는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실적 개선세,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거고요. 해외에서의 공장 건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LNF의 PER 13배는 포스코 퓨처엠의 47배,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40몇 배와 비교했을 때 기업 가치가 한 3분의 1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PER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좀 긴 호흡으로 보면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당장의 실적, 3분기의 실적까지는 좋지 않겠지만,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왜 그동안 주가가 좀 빠졌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교환세차의 발행에 있어요. 4월 20일 날 6,600억 정도 자기 주식을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시장에 교환사채로 판매를 했거든요. 교환 가액은 43만 8천 원이에요. 2.5%의 이자까지 주면서 이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한 6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돼요. 주당. 그래야만 수익을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교환사채 가격 이상의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공교롭게도 교환사채 발행 이후에 주가가 빠졌어요. 물론 실적도 좀 낮아진 부분도 있지만 보통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그 투자자, 교환사채를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 전략들을 많이 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지 전략을 취하면서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아까 43만 8천 원과 신규 매수한 그 금액과의 어떤 단가를 좀 맞춰놓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가를 좀 찍어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도 좀 모멘텀을 갖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LNF가 저평가되어 있는 에코프로비나 포스코 퓨처엠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저평가 부분은 어느 순간부터 눈높이를 맞추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셔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LNF가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양극재 기업으로 앞으로 계속 거듭나잖아요. 지금은 화학 기업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나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PER이 낮은 그런 상황이다. EV 에비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눈높이를 맞추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평가 측면에서 뭐 LG화학이나 LNF나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양극재 그 생산 능력인데요. NCM, 그러니까 망간으로 보면 NCA도 있고 NCM도 있는데 NCM 기준으로 보면 LNF의 2025년 생산량이 결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저력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생산량 측면에서도 아까 앞서 우리 에코프로비엠 48만 톤 봤지만 40에서 43만 톤이니까요. 물론 에코프로비엠의 생산량은 더 많겠지만 LNF도 생산량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캐퍼를 해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PER이 낮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영업이익이 꺾였다라는 부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20만 원대 초반 정도 하잖아요. 유일하게 목표가보다 낮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양극재 기업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목표가를 뛰어넘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 그리고 연내 유상증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계속 설비 투자를 이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도 이 소량 나는 상황에서 막대한 조 단위 이상의 그런 설비 투자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결국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아니면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러면서 계속 투자금을 얻어가지고 설비 투자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유상증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설비 투자 목적의 유상증자는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 고객사 외 대규모 수주도 조만간 발표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역시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4년 PER 기준으로 경쟁사 대비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이 현재의 부진한 실적이 일시적인 문제다. 그리고 4분기에는 정상화될 거다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올해만 지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기다리는 긍정적인 모멘텀들도 좀 기대를 해보자. 앞서 우리가 포스코에서 봤듯이 내재화율은 지금 낮거든요. 그런데 LS그룹과 전구체 공장을 새만금에 짓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 사업도 미쯔비시랑 하고, 그 다음에 리튬 사업들도 또 하고, 이러면서 내재화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장이 한 2, 3년 후에 지어지고 2, 3년 후부터는 영업이익률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NF의 영업이익률이 이 경쟁사 대비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보다 낮은 이런 상황들은 결국 여기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대비해서 LNF가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당히 낮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뭐 2025년 정도 되면 눈높이를 좀 맞추지 않겠냐. 한 2, 3년 장기 투자한다면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저는 기대를 좀 하는 겁니다.